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구조는 딱 이 구조예요.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보내고요. 그 요청을 컨트롤러 클래스가 요청을 처리를 합니다. 서블릿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서블릿을 하나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서블릿에 등록하는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요. 컨트롤러 클래스가 그 요청을 받으면 컨트롤러 클래스는 그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비스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을 합니다. 이게 메서드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뭐 필요한 파라미터들이 있다면 메서드에 아규먼트를 전달하시면 되는 거고요. 파라미터가 필요 없다 그런 메서드만 그냥 호출하시면 돼요. 메서드를 호출하면 메서드는 뭘 하게 돼 있어요? 리턴을 하게 돼 있죠. 그 리턴 값에 따라서 컨트롤러가 어떤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리턴 타입은 어떤 객체가 될 수도 있고요. 유저나 보드와 같은 객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유저나 보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때로는 정수가 될 수도 있고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 혹은 true나 false와 같은 불리한 값이 될 수도 있겠죠. 서비스는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개 이상의 SQL 문장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 글을 작성하겠다라고 한다면 보드 테이블에 인설트를 해야 되고요. 유저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관련된 다른 테이블들이 있으면 또 업데이트하는 것들을 해야 되겠죠. 한 개 이상의 DAO 메서드들을 호출을 하겠죠. 이렇게 호출을 하겠죠. 호출을 하면 그 결과를 되돌려 줄 거고요. 메서드 한 개를 호출했으면 리턴 값이 한 개, 메서드 두 개를 리턴했으면 그 순서대로 두 개의 리턴 값이 오겠죠. 그럼 그 리턴 값들을 받아보고서 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에 대한 처리 결과를 컨트롤러한테 주는 겁니다. DAO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커넥트하고 그 연결되어 있는 커넥션에서 SQL 문장을 실행을 하는 거고요. 하나의 SQL 문장 하나당 그 메서드 하나씩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와스에서는 저희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이 중간에 데이터 소스, 커넥션 풀을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은 컨트롤러에서 모든 백엔드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JSP로 포워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JSP로 포워드를 하게 되면 요청 주소는 변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객체가 유지가 되면서 그 HTML을 동적으로 만들어내서 리스폰스를 보낼 수가 있겠죠. 포워드를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 방식은 리다이렉트를 해버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리퀘스트를 생성해서 리퀘스트를 새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뷰로 아예 가지를 않는 겁니다. 가지를 않고 새로운 리퀘스트 객체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빙글하고 돌아가는 게 리다이렉트예요. 그러면 리다이렉트를 하는 순간 새로운 컨트롤러가 또 호출이 되겠죠. 그때 다시 백엔드 왔다 갔다 하고 그때에서는 JSP로 포워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작업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구조는 우리가 그 웹을 공부할 때는 항상 이 구조로 계속 갈 거예요. 끝날 때. 그리고 저희가 만든 지금 서비스는 일단 메인을 어디서부터 보시면 되냐면 메인 컨트롤러부터 보시면 돼요. 메인 컨트롤러가 메인 페이지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메인이라고 하는 요청 주소를 처리를 하고요. 여기에는 포스트 방식이 없어요. 포스트 방식이 없고 get 방식밖에 없고 하는 일은 그냥 바로 JSP로 포워드해서 HTML 만들어서 리스폰스
보내주는 거예요. 어디로? 클라이언트로. 그 메인 페이지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테스트 하고 계셨죠? 여기에요. 메인 이렇게 앞에 프로토콜 HTTP라고 있을 거고요. 로컬호스트 서버 이름 8181 포트 번호 그 다음에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이 7번이죠. 7번 웹 애플리케이션이란 뜻이고 거기에서 요청을 보낸 실제로 요청 URI가 메인이 되는 거죠. 메인. 그래서 이런 페이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페이지가 보이는데 여기서 로그인이라고 하는 지금 링크가 있는 거죠. 로그인 메뉴가 있어요. 이게 왜 로그인 메뉴가 보이냐면 JSP로 가볼까요? 서블릿이 JSP로 포워드를 했으니까 JSP를 가보시면은요. 메인 JSP. 여기에 if문이 쓰이고 있어요. 메인 페이지 밑에서 if문이 쓰이고 있고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변수가 있느냐, 비어 있느냐, 비어 있지 않느냐를 검사하고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변수를 만든 적조차도 없어요.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것을 만든 적조차도 없고요. 여기서 질문 먼저 하고 갈까요? 이렇게 이거 변수 이름이죠.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HTML에다가 문자열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문장은 유저 아이디를 어디서 찾을까요? EL은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변수를 어떻게 찾을까요? 네. EL이 동작하는 방식 설명을 드렸죠. EL이 동작하는 방식은 첫 번째 어디서 찾는다? 페이지 스콥에서 찾는다. 페이지 스콥 get attribute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페이지 스콥에서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속성을 못 찾았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 다음에는 리퀘스트에서 찾는 거예요. 리퀘스트에서 get attribute를 해보는 거죠. 리퀘스트에 attribute가 심어져 있느냐. request.set attribute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리퀘스트에 있느냐,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attribute가 있느냐 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 없으면 그 다음에는 세션에 저장되어 있느냐 하고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session.get attribute 그때 attribute 이름으로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도 없다 그러면 그때는 애플리케이션 스콥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에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의미입니다. 요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따가 우리가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변수를 속성을 어디다가 추가를 할 거냐면 세션에다 추가할 거기 때문에 요거 생각해 두시고요. 요거 생각해 두시고 어찌됐든 지금 여기 있는 if문은 뭐냐면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속성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 얘기예요. empty, 비어 있나요?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속성이 비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로그인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로그인이라고 하는 메뉴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여기 로그인 메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유저 아이디가 empty가 아니면 empty의 반대가 not empty잖아요. 이거는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속성이 페이지나 리퀘스트나 세션이나 혹은 애플리케이션 어디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속성이 있으면 비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로그 아웃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는 로그인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메인 페이지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요청 주소가 어디로 바뀌냐면 sign in 이라고 하는 요청 주소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요청 주소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sign in이라고 하는 것을 처리하는 컨트롤러한테 먼저 갈 거예요. 그 컨트롤러가 우리가 만든 sign in 서블릿이죠. sign in 서블릿. 여기 요청 주소 sign in이라고 하는 걸 처리하잖아요. 자, 여기에는 우선 get 메서드를 먼저 보시면 돼요. 아까 여기까지 넘어올 때 어떻게 넘어왔냐면 메인에서 그냥 단순하게 클릭하고 넘어왔거든요. 클릭이라고 하는 거는 겟방식이란 말이에요. 겟방식. 겟방식인 경우에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서블릿 클래스에 있는 겟 메서드로 호출을 해줄 거고요. 여기서도 특별한 백엔드 작업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바로 JSP 파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JSP 파일이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sign in JSP 파일이죠. 이거예요.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폼이 있고 딱 여기까지만 있어요. 폼 안에는 아이디 입력할 수 있는, 패스워드 입력할 수 있는. 자, 이때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즉 이 화면에서 이렇게 해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폼에 설정되어 있는 sign in이라고 하는 곳으로 주소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요청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요청이 무슨 방식이에요? 이번에는 포스트 방식이에요. 그래서 메서드를 만들어야 돼요. sign in을 처리하는 서블릿 클래스에서. 자, sign in을 처리하는 서블릿 클래스에서 무슨 메서드를 만들어야 되냐면 doPost 메서드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점심시간 전에 한 내용이었어요. 그죠? 네. 자,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우선 뭘까요?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화면에서 이 화면에서 로그인하기 위해서 입력을 하고 버튼 클릭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 두 개 입력하고 버튼 클릭할 건데 그러면은 이 메서드로 와요. 여기서 제일 처음 뭐 해야 돼? 조금만 더 크게 말씀했으면 좋겠는데 컨텐트 타입이 아니고 캐릭터 인코딩이에요. 누구의 캐릭터 인코딩일까요? 리퀘스트의 캐릭터 인코딩일까요? 리스폰스의 캐릭터 인코딩일까요? 그러면 캐릭터 인코딩은 잘 모르겠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얘가 할 일은 로그인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로그인 처리를 하려면 브라우저가 보내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읽어야 되잖아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어디에 있어요? 요청 파라미터, 리퀘스트 파라미터. 그죠? 리퀘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파라미터 값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 네트워크 보면서 할게요. 개발자 도구에서 제가 여기다 뭔가를 넣었어요. 뭔가를 이렇게 입력하고 로그인 눌렀어요. 자, 여기 네트워크에 사인 인 이렇게 하나 있죠. 클릭해 볼까요? 클릭해 보고 헤더를 먼저 보면 헤더를 보면은요. 리퀘스트 보낼 때 무슨 방식으로 보냈냐면 그냥 제너럴을 보시면 돼요. sign in이라고 하는 리퀘스트를 보낼 때 무슨 방식으로 보냈다? 리퀘스트 메소드는 포스트다. 그리고 요청 URL은 여기다. 요청 URL과 메소드가 다 보이죠.
그 다음에 200번이라고 하는 거는 리스폰스가 몇 번으로, 리퀘스트가 왔을 때 리스폰스가 몇 번으로 갔다? 200으로 갔다.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성공했다는 얘기고, 리퀘스트를 보낼 때 무엇을 보냈을까요? 리퀘스트 헤더를 볼게요. 리퀘스트 헤더를 보시면 여기에 요거 보이시죠? 애플리케이션 X www form URL encoded. 어제 제가 요거 실수했었던 거 AJAX 할 때 폼에 있는 내용들을 인코딩해서 input ID, input user ID 폼에 있는 내용들을 인코딩해서 서버로 보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서버로. 그럼 서버로 보내준 데이터가 어디에 있느냐? 페이로드를 보시면 돼요. 이게 폼 데이터. 폼 데이터. 브라우저,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내준 리퀘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리퀘스트 파라미터. 파라미터 변수 이름은 유저 아이디와 pwd. 거기에 들어있는 값들은 이렇게. 이 값이 있어야,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어야 DB에서 같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일치하는지 비교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처음 할 일은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보내준 요청 파라미터를 분석을 하는 게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에요. get 방식이나 포스트 방식이나 다 마찬가지긴 한데 요청 파라미터가 있는 경우, 요청 파라미터가 있는 요청인 경우에는 그게 get 방식이든 포스트 방식이든 요청 파라미터를 분석을 해야 돼요. 요청 파라미터를 분석하는 방법은 여기 파라미터 이름이 req라고 되어 있죠. req, 그죠? 그럼 req.get 파라미터예요. 여기에 파라미터 이름을 뭐라고 주는 거예요? 폼의 네임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를 이름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폼의 네임이 제가 아까 유저 아이디라고 만들었을걸요? 얘가 리턴하는 값은 스트링 리턴이에요. 스트링 리턴하니까 스트링 아이디 뭐 이런 정도로 하면 되겠죠. 유저 아이디라고 쓰셔도 되고 아이디라고 쓰셔도 돼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하기 전에. 그게 뭐예요? 아까 제가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문자열들을 보낼 때 인코딩해서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풋 창에 있는 내용들을 문자열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문자열들은 인코딩 돼서 가는 거예요. 인코딩이 어떻게 됐을까요? UTF-8이란 말이에요. 그럼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보내주는 쪽에서 UTF-8이라고 보내줬으니까 받는 쪽에서도 아 이거 UTF-8이야 라고 선언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거는 get 파라미터를 하기 전에 선언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request.set character encoding이에요. set character encoding. 여기를 UTF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호출해주고 request.set character encoding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해주는 거예요. 컨텐트 타입 설정하는 거는 뭐냐면 리스폰스를 보내기 전에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리스폰스를 보내기 전에 컨텐트 타입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뭐 HTML이다. 그 다음에 HTML의 인코딩은 UTF-8이다.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리퀘스트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분석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set 캐릭터 인코딩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메서드는 get 방식에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get 방식은 어때요? get 방식은 모든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URL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죠? URL은 인코딩 방식이 UTF-8밖에 없어요. 그래서 URL 안에 쿼리 스트링 만들어주고 파라미터, 밸류, and 두 번째 파라미터, 두 번째 밸류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값들은 여기 있는 인코딩들은
UTF-8이에요. 그래서 get 방식에서는 해도 그만 안 해. 이 코드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에요. get 방식에서는. 근데 포스트 방식에서는 이걸 반드시 써줘야 돼요. 포스트 방식에서는 사실 영어나 그 키보드에 있는 영어나 숫자 그리고 특수 문자 정도면 이거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가 문제가 된다? 한글이 문제가 돼요. 한글,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그 아스키 코드에 없는 그런 값들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게 필요하고요. 자, 아이디 읽었죠? 그 다음에 뭘 보냈죠? 클라이언트에서 JSP에서 보낸 게 뭘 보냈어요? JSP에서 브라우저에서 유저 아이디와 PWD 두 개 보냈잖아요. 그죠?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PW request.get parameter 여기서는 PWD라고 하시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쓰고 여기를 이렇게 쓴 이유는 뭐 때문에 JSP에서 이렇게 썼으니까 네임 속성하고 일치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네임 속성.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다 읽었어요. 그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읽었어요. 얘네들 뭐 하려고 읽은 거예요? 일치하는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일치하는 아이디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게 그게 로그인이잖아요. 그죠? 이게 로그인이란 말이에요. 자, 서블릿은 누구를 이용하기로 했죠? 우리가 서블릿은 서비스 이용하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변수 선언하는 거예요. private user 서비스 이 자리에서 바로 초기화를 해버리셔도 괜찮아요. user 서비스 input get instance 아니면 생성자 호출할 때 하셔도 좋고요. 멤버 변수 선언하면서 그냥 바로 그 싱글턴 get instance를 바로 호출해 버리셔도 좋고요. 아니면 멤버 변수 선언까지만 해놓고 디폴트 생성자 만들어서 디폴트 생성자에서 초기화 해주는 코드를 만드셔도 좋아요.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유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그걸 여기서 하는 거죠. 불리한 리절트 유저 서비스 점 메서드 하나밖에 없어요. 체크 사인인 아이디 패스워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보내준 아이디 넘겨주고 브라우저에서 보내준 패스워드 넘겨서 서비스에 있는 메서드 호출하면 true면 일치하는 게 있다. false면 일치하는 게 없다. 우리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오전에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if result else 딱 두 가지. 여기서 할 일은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일치하는 사용자가 있는 경우, 다시 얘기해서 로그인 성공. 여기는 일치하는 사용자가 없는 경우. 이건 실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성공하는 경우에는 우리 다시 메인 페이지로 갈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시나리오를 그릴 때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메인 페이지가 있었고 메인 페이지가 아직 그 로그인 하기 전이니까 로그인.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그 우선 여기 아이디 입력하세요.
그다음에 패스워드 입력하세요. 그다음에 로그인 할게요 라고 하는 버튼, 로그인 할게요 라고 하는 버튼. 그다음에 여기를 클릭한 거죠. 여기를 클릭하니까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그쵸? 맞아요? 여기에서 체크를 하는 거죠. 체크해서 로그인 성공이냐, 사인 인 성공이냐, 실패냐고. 여기서 성공했으면, 여기서 true 성공했으면 메인 페이지인데, 똑같은 메인 페이지인데 여기서는 약간 다른 메인 페이지가 되겠죠. 로그인 버튼이 아니라 로그아웃 버튼이 있는 메인 페이지고, 만약에 이게 실패했으면 다시 어디로 가겠다? 여기로 가겠다예요. 여기로 가겠다. 이게 우리의 시나리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if은, 여기 있는 if문이 그거죠. 아이디 패스워드를 컨트롤러가 전달을 받아서 서비스와 DAO를 이용해서 체크를 해보는 거죠. 성공이냐 실패냐. 성공이면 똑같은 메인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로그인 버튼이 아니라 로그아웃 버튼을 가지고 있는 메인으로만 가면 되는 거고, 실패했으면 다시 여기로 되돌려 보내서 로그인 다시 하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요게 우리의 시나리오입니다.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자, 일단 여기부터 할까요? 실패했을 때 쉽죠. 리스판스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샌드 리다이렉트를 해버리시면 돼요. 어디로? 사인 인. 이게 사인인이 뭐예요? 사인인이 로그인하는 페이지잖아요. 그죠? 네, 로그인하는 페이지로 보내버려요. 실패했을 경우는 로그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를, 그러니까 새로운 요청을 보내버린, 리다이렉트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새로운 요청을 보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는 이제 성공이에요. 성공이면 로그인, 그러니까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일치하는 게 있는 경우에는 나는 있는 사람이 이거를 세션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세션은 서버가 관리하는 거라 그랬죠. 세션은 클라이언트한테까지 전달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서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션이라고 하는 객체에 그 사용자 정보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패스워드까지 저장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닉네임이 있다면 닉네임만 저장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는 DB를 설계할 때 닉네임까지는 하지 않아서 무엇을 할 거냐면 세션이라고 하는 걸 찾아야 돼요. 우선 먼저 세션에다가 뭔가를 저장을 하려면 세션을 찾는 게 먼저예요. 근데 메서드를 보면 메서드에 지금 여기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중이고, 메서드가 호출될 때 전달되는 거는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밖에 없어요. 그죠?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퀘스트나 리스폰스를 이용해서 세션을 찾아야 돼요. 세션을 찾는 메서드는 리퀘스트 안에 있어요. get session. 우리 어제 이거 하지 않았어요? request.get session. 그리고 뭐 했어요? 세션에다가 add attribute 했잖아요. 그쵸? 얘가 리턴해주는 타입이 뭐냐면 리턴 타입 뭐라고 되어 있어요? http 세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결과를 저장을 하려면 변수 선언할 때 http 세션이라고 하는 변수 선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션에다가 add attribute 아니었나요? set attribute였군요. 네. add 아니면 set 둘 중에 하나.
저도 가끔씩 메서드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름과 value를 무엇을 주시면 되냐면, value는 사용자 아이디를 주면 될 거잖아요. 그죠? 그 로그인 하려고 했었던 사용자 아이디가 뭐예요? 로그인 하려고 했었던 사용자 아이디가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DB에 있는 사용자잖아요. 패스워드도 일치하는 사용자잖아요. 그럼 여기를 그냥 아이디 이렇게 주면 돼요. 여기까지가 세션을 찾고 리퀘스트에 해당하는 세션을 찾고 그 세션에다가 속성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요청 객체에서 세션 객체를 찾고 해당 요청이라고 할까요? 해당 요청에 해당 브라우저가 되겠죠. 브라우저마다 세션 객체가 하나씩 생긴다고 어떻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브라우저마다 생기는 그 세션 객체를 찾고 그 세션 객체에다가 세션 객체의 사용자 아이디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 변수 이름인데 이 변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변수 이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저 아이디. 왜 유저 아이디냐면 if문 보세요. 메인 페이지에서 if문 보시면 EL에서 찾겠다고 했잖아요. 유저 아이디를 찾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를 만약에 제가 유저 네임이라고 썼다 그러면 이렇게 썼다라고 한다면 서블릿에서 여기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저 네임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를 아니죠. 메인. 네. 여기를 제가 유저 아이디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세션에서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어트리뷰트를 찾겠다는 얘기예요. 세션이 될 수도 있고 세션이 될 수도 있고 리퀘스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리퀘스트까지 해서 유저 아이디가 없었다면 세션에서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이름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그게 있으면이잖아요. 그게 있으면 없으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정확하게 이렇게 쓰셔도 되죠. 세션 스콥에서 유저 아이디가 비어 있으면 그리고 여기서는 세션 스콥에서 유저 아이디가 비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세션에 유저 아이디가 없으면이란 뜻이고 세션에 유저 아이디가 있으면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변수 이름을 유저 아이디로 했기 때문에 변수 이름을 유저 아이디라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을 뭐라고 하셔야 되는 거냐면 유저 아이디라고 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세션에 저장이 된 거예요. 이제 원하는 UI를 보내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 거냐는 시나리오 문제예요. 메인으로 갈 거냐, 뭐 로그인 페이지에 남아있을 거냐, 게시판으로 갈 거냐 등등등 로그인 성공하면 어떤 페이지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하기 나름. 우리는 메인 페이지로 보낼게요.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시킬게요. 새로운 요청이 돼야 돼요. 이것도 새로운 요청이 돼야 되기 때문에 response.send redirect. 그래서 여기도 메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게 로그인이 다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면 자, 리퀘스트에서 파라미터 값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set 캐릭터 인코딩 먼저 하고 request.set get 파라미터
그 다음에 읽어드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서 DB에서 일치하는 게 있는지 찾고 결과가 true이면 로그인해도 되는 거예요. 아이디도 맞고 패스워드도 맞는 거니까 로그인해도 돼요. 그럼 메인 페이지로 가면 돼요. 근데 메인 페이지로 가기 전에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세션이라는 곳에 정보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름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만약에 main.jsp에서 여기를 유저 아이디라고 하지 않았다. 만약에 여기를 뭐 sign in user라고 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해야 되겠죠. 여기도 sign in user라고 했다. 그러니까 로그인한 사용자가 없으면 로그인한 사용자가 있으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변수 이름을 썼다라고 한다면 아까 서블릿에서도 세션에다가 set attribute를 할 때도 여기를 sign in user라고 똑같이 맞춰 주셔야 됩니다. 세션에다가 속성을 저장을 할 때 이 이름을 뭐랑 맞춘다? JSP에서 사용했던 EL에서 사용하는 변수 이름과 동일하게 맞춰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션에다가 정보를 저장을 하면 메인 페이지로 갔을 때 JSP에서 이 변수의 값을 어디서 찾느냐? 처음에는 페이지에서 찾아볼 텐데 페이지에는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에서 찾아볼 건데 리퀘스트에서도 없을 거고, 세션에서 찾아보면 세션에서 이 값을 찾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로그아웃이 표시가 될 거예요. 표시가 돼야 돼요. 테스트 해볼게요. 자, 메인부터 가겠습니다. 메인부터 가고요. 아직 로그인하기 전이니까 로그인, 게스트, 그 다음에 여기 게스트. 성공하는 걸로 볼게요. 네, 성공하면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인데 님이 없군요. 아, 제가 요거 안 고쳤군요. 요걸로 안 고쳐놨군요. 이렇게 하면 게스트 환영합니다. 로그아웃이 나올 거예요. 게스트 환영합니다. 로그아웃. 이게 로그인이에요. 이 절차가 로그인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요거 오타. 요거. 감사합니다. 여기 오타 있었군요. 오타. 네. 그래서 로그인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클라이언트가 폼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보내줄 거고요. 컨트롤러에서는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DB에 보내서 있는지 없는지만 검사하고 있다면 세션에다가 set attribute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세션에 저장이 된 set attribute가 된 이 정보를 JSP에서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인인 유저가 있느냐, 사인인 유저가 없느냐, 있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페이지만 구분을 해주시면 로그인 된 상태, 안 된 상태를 구별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로그인까지 됐을 때 로그아웃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이거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아직 만들지 못했어요. 사인아웃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은 안 됩니다. 아직은 안 되고요.
네, 혹시 여기 메인 페이지 로그인까지는 잘 되셨습니까? 안 되시는 분? 여기까지는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네, 다 잘 되세요? 안 되시는 분 없으시죠? 자, 그럼 사인 아웃, 로그 아웃을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로그 아웃 처리하기 위해서 컨트롤러 하나 더 있으면 돼요. 서블릿 클래스가 하나 더 있으면 됩니다. 서블릿 이름은 사인 아웃 서블릿이라고 할게요. 패키지는 컨트롤러 패키지에서 만들 거고요. 사인 아웃 서블릿 이렇게 만들 거고, 서블릿의 이름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URL 매핑이 중요해요. 일단 여기는 sign out 하고서 첫 글자 S를 소문자로 했고요. URL 매핑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를 전부 다 소문자로 sign out이라고 써주세요. 우리가 아까 로그인 눌렀을 때 가는 주소가 여기였었잖아요. 아, 로그아웃 클릭했을 때 옮겨가는 주소가 여기예요. 여기니까 이렇게 바꿔주시고, 포스트 메서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다 지우시고 갭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finish 하시면 되고요. sign out 서블릿, HTTP 서블릿을 상속받고 있고요. 처리하는 URL은 sign out만 처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버라이드 되어 있는 메서드는 get만 오버라이드를 했고요. 로그 출력해 볼까요? sign out 서블릿 to get. 로그아웃 처리는요. 로그아웃 처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리퀘스트에서 여기가 리퀘스트가 있죠. 리퀘스트에서 세션을 가지고 와요. 그 세션을 invalidate만 해버리시면 돼요. 이 얘기가 뭐냐면 메모리에 생성되어 있는 세션 객체를 삭제를 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invalidate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는 세션 객체를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죠. 아, 이 코드를 나눠서 쓰면 이렇게 돼요. 나눠서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http session request.get session 요청에 해당하는 세션 정보를 가지고 오고요. 요청에 해당하는 세션을 찾고요. 그러니까 브라우저마다 하나씩 있는 세션 객체를 찾고 그 다음에 session.invalid 세션이 변수는 잘못됐죠. session.invalidate 이게 세션을 만료시킨다 라는 뜻인데 세션을 만료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세션 아이디에 이렇게 매핑되어 있잖아요. 메모리에 생겨나 있는 그 세션 객체를 메모리에서 삭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와스가 세션 객체를 지워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션이 지워졌으니까 그 세션 안에 있는 어트리뷰트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세션 안에 있는 어트리뷰트들도 당연히 없어지겠죠. 당연히 없어질 거예요. 자, 로그 아웃을 했으면 어딘가로 가야 되겠죠. 어디로 갈까요? 메인 페이지로 이동해 볼게요. 여기서도 리다이렉트 하시면 됩니다. response.send redirect 하고서 메인
자, 이제 우리는 로그인과 로그아웃이 완전히 다 끝났어요. 서버 재시작 한번 시키겠습니다. 여기 클래스가 새로 추가가 돼서 서버 재시작 한번 하고요. 어디서 시작하시면 되냐면 메인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메인부터 로그아웃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와요. 로그인 해볼까요? 어드민으로 로그인 해볼게요. 어드민 비밀번호 틀리게 입력을 하면 다시 로그인 페이지가 와버려요. 여기가 비어 있으면서 로그인 페이지가 오죠. 이거 뭐냐면 로그인 실패한 거예요. 로그인 실패한 거고 어드민 비밀번호 정확하게 입력하면 어드민 환영합니다. 로그아웃. 여기서 로그아웃 하면 메인 페이지. 근데 여기는 로그인이 있는 메인 페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로그인과 로그아웃입니다. 생각보다 로그인과 로그아웃이 어렵지 않죠. 세션에다가 저장한다. 세션을 인밸리데이트 시킨다. 로그인은 세션에다가 저장한다고요. 로그아웃은 세션을 인밸리데이트 한다. 만료시킨다. 이거면 로그인과 로그아웃이 다 돼요. 몇 가지 여기에서도 뭐 조금 더 추가를 할 거는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아까 로그인에서 로그인 실패했을 때 뭐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그냥 무조건 사인인으로만 가고 있는데 그냥 사인인으로 간 게 왜 사인인으로 돌아왔는지 사용자한테 팝업 창을 띄운다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런 처리들을 좀 해본다거나 실패했을 경우 그 자바스크립트로 얼러트 창 같은 거를 띄워보는 그건 브라우저에서 띄워줘야 돼요. 클라이언트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클라이언트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서버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저한테 뭔가를 보여주는 거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돌아왔느냐라고 하는 거를 브라우저한테 알려줄 수 있으면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메인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클릭하고 여기로 온 거냐 이 경우에는 얼러트 창을 안 띄우면 되는 거고요. 안 띄우면 되는 거고 로그인을 시도했는데 아이디나 패스워드 둘 중에 하나가 틀려서 여기로 온 거냐 그 정보를 브라우저한테 주는 거예요. 브라우저한테. 그러면 브라우저는 자바스크립트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서 로그인 실패하고 여기 온 거구나. 그러면 여기에 얼러트 창을 자바스크립트로 띄워주면 돼요. 혹은 뭐 모달 뭐 이런 걸로 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로그인 성공했을 때 여기가 로그인 성공했을 때인데 세션을 찾고 세션에다가 set attribute를 어떤 정보든 좋아요. 어떤 정보든 좋고 뭐 아이디를 저장하든 뭐 닉네임이 있으면 닉네임을 저장하든 무엇인가를 저장해 놓고 있으면 로그인 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세션에다가 저장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JSP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를 가지고서 로그인 정보가 없으면 로그인 정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눠서 페이지를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나눠주면 되는 거고 사인아웃은 정말 간단합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요 한 줄. invalidate. get session invalidate. 그리고서 어떤 페이지로 갈 건지만 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로그인, 로그아웃 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 주말에 시간 되시면 5번 프로젝트가 게시판 쭉 만들었던 거잖아요. 거기다 로그인 기능 넣어서 회원가입 기능 먼저 넣고 아마 그거는 하셨을 것 같고, 예. 로그인 기능 넣어가지고 게시판을 완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어요?